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사양서가 이제 기구 설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뭐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자인 사양서 자체는 디자인 하신 분들이라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기구 설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들은 적도 없는 내용이니까 처음 접하면 좀 생소하죠. 예. 저도 뭐 제품 설계하러 한다고 왔을 때 뭐 디자인 사양서를 주면 좀 생소하죠. 이게 뭐 어쩔 줄 몰라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봐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봐야 되나 아니면 뭐 이걸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지? 이게 지금 내 기구 설계하는데 좀 영향이 있나? 왜냐면 이게 결국엔 디자인 사양서인데 나는 기구 설계를 할 건데 무슨 관계가 있지? 저도 뭐 처음에 좀 어색한 거죠. 예, 어색한 건데 디자인 사양서 좀 잘 파악을 해야 기구 설계를 문제없이 일단 할 수 있는 거니까. 기구 설계할 때 일단 기준을 잡아주는 게 일단 디자인 사양서니까요. 그러면 디자인 사양서는 기구 설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디자인 사양서 자체는 이제 회사마다 작성자마다 이제 양식이 다른데 주요 내용은 똑같죠. 뭐 어떤 파트에 대해서 재질은 어떤 거고 색상은 어떻고 후처는 어떻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적히는 건데 기본 틀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간단하게 이제 디자인 사양서 날라옵니다. 날라오면 이제 먼저 재질이라든가 후처리라든가 아니면 특정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 재질이 이제 기구 설계에 왜 영향을 주냐면 이게 예서 금속 재질이다. 그러면 이게 다이 캐스팅을 할지 이제 가공을 할지 CNC 가공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구조가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하다못해 뭐 ABS 플라스틱 재질하고 실리콘 또 같은 사출이지만은 구조적으로 조금 더 차이를 둘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포리에스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기구 구조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이제 재질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후처리 같은 부분 뭐 도금이 들어간지 도장이 들어간지 뭐 인쇄에 따라서 뭐 공차나 갭을 다르게 줘야 되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디자이너 쪽에서 이제 컨셉을 잡는 경우인데 이제 뭐 이중 사출을 특별히 요하거나 아니면 특정 구조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구 설계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디자인 사양서의 이제 내용이 뭐 재질이나 후처리 뭐 특정 구조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이제 기구 설계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디자인 사양서가 날라오면 당연히 디자인 데이터도 같이 날라오겠죠. 예. 그리고 디자인 사양서 안에는 이제 렌더링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가지고 이제 뭐 어떤 걸 요구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먼저 이제 그 제품이 이제 원하는 기구 동작을 확인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버튼이 있으면 버튼은 뭐 어떤 식으로 동작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분리란 말은 뭐냐면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뭐 리모컨 같은 거 보면 이제 배터리 커버 같은 거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럼 배터리 커버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분리되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체결은 뭐냐면 뭐 TV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 같은 게 이제 뭐 체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그다음에 음향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어폰 잭 같은 게 뭐 체결되는 게 있는지 안 그러면 이제 뭐 USB 단자 같은 게 뭐 체결되는 게 있는지 SD 카드를 이제 뭐 꼽는 데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 동작이 뭔지 확인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뭐 제품 외관의 이제 요소 확인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뭐 LED 불빛이 들어가는 거 있는지 그다음에 뭐 로고 같은 것도 로고 아래쪽에 뭐 투명으로 한 게 있어서 뭐 그라디언트 느낌이 나게끔 불빛이 쫙 나온다는 뭐 그런 게 있는지 그다음에 뭐 패브릭 같은 뭐 천이 들어간다는 게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재질, 후처리, 특정 요구 사항들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이제 뭐 부품별 색상을 좀 반드시 확인해라고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버튼이라든가 뭐 커버, 작은 커버, 뭐 소형 커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색상이 같고 색상이 같다면 금형 하나에 같이 넣어도 되니까 괜히 그 작은 파트들을 또 개별 금형으로 한다고 하면 뭐 사출하는데도 시간 걸릴 거고 뭐 금형비도 인상이 되니까 차라리 그게 한 대 묶을 수 있으면 한 대 묶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금형업체다 저희가 뭐 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요 파트 요 파트는 기본적인 품질만 요구하면 되니까 같이 금형 한 군데 묶어달라 뭐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형업체에서 묶어주는 건 아니고 금형업체에서도 검토를 하겠죠. 이렇게 묶었을 때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최대 요렇게까지밖에 못 묶어준다라고 이렇게 검토가 날라옵니다. 그거에 맞춰서 뭐 정리해서 이제 고객한테 전달하는 거죠.
처음에 랜덤이 날라왔을 때 뭐 세 가지 색상이 보이면 이게 다인지 아니면 한 가지 색상만 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 가지 색상만 하고 있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되죠. 조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디자인 사용서를 보여드리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처음에 날라온 디자인 사용서인데 아주 간단하게 날라오죠. 그냥 디자인된 형상의 이제 재질 표현하고 색상 표현해서 이제 번호 표기한 거에다가 뭐 재질은 뭔지 색상 뭔지 후처리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날라오는데 이 간단히 날라올 때 이제 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재질은 뭐 여기 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한데 뭐 색상 같은 부분 뭐 지금 여기 보면 TBD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후 확정이라는 얘기인데 단순히 색상이 바뀌는 거면 조금 영향이 가격인 영향이 좋을 수가 있는데 이분이 뭐 도금을 한다든가 뭐 도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가격에 영향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고객 쪽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셔서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셔야 되고 후처리 같은 부분은 보시면 이제 뭐 좀 요 다 무광이라 적혀 있는데 유광인 경우에는 이제 어, 유광인 경우에도 좀 되게 고 퀄리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저 금형의 랩핑을 좀 잘해야 되니까 금형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갈 수도 있고 부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형 마무리 단계에서 해도 되긴 되는데 고객이 원하는 부식 패턴이 어떤 건지 근데 이 부분에는 뭐 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형 마무리 단계에서 넣을 수는 있지만은 이 부식을 미리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음, 그 고온 부식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적은데 그 거친 부식 같은 경우에는 금형이 구배각이 좀 적은 경우에는 그 금형에서 사출물을 코에서 사출물을 밀어낼 때 그분이 이제 끓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배각을 뭐 3도에서 5도 정도 업체에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식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식이 이제 고온 부식인지 거친 부식인지 고온 부식이라도 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배각을 조금 뭐 조금 더 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식을 원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기 배지, 이 로고 같은 부분도 어떤 확실히 어떤 타입을 원하는지 그냥 이 금속 느낌이 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확실히 금속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구두상이든지 이제 메일로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 좀 주고 받아야 돼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기구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 이제 금형의 뭐 견적을 받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음, 완료가 된 상태, 그 데이터를 전달해서 이제 받은 이제 좀 세부적인 이제 디자인 사양서인데 보시면 이제 뭐 레진이라든가 뭐 컬러라든가 이게 좀 앞에 것보다는 조금 뭐 파트 수도 좀 많고 쭉 많죠. 예, 왜냐면 그 디자인 단계에서는 내부 부품은 없는 단계지만 지금은 내부 부품이 다 있는 거니까는 그 내부 부품에 대해서도 지금 사양서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이거 보면 뭐 IR 커버는 이제 리모컨 수식부인데 뭐 여기는 투명 PC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버튼 쪽 이런 게 좀 세부적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스탠드 아래쪽에 들어가는 이제 밀림 방지 패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백 캐비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TV의 백 커버에 해당하죠. 지금 요 보면 아까 처음에 재질 이제 ABS라고 아마 돼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힙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난연 재질이거든요. 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회로 부분이 이제 발열이 되는 회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발열이 있는 부품이 있는 곳이면 그쪽은 이제 난연 재질로 난연 등급이 있는 난연 재질의 이제 그, 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게 규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 미국 같은 유럽 쪽은 이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V 쪽도 보면 뒤에 이제 회로물이 들어가고 그 회로에서 이제 발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커버 쪽은 이제 난연 등급이 있는 이제 난연 재질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개발하신 제품 중에 이제 회로가 들어가거나 그게 이제 뭐 제품군에 어떤 제품군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로가 들어가고 그분 이제 발열이 되는데 그 겉을 이제 감싸고 있는 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감싸야 된다. 그러면 난연 등급이 사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뭐 로고 같은 부분은 뭐 지금 그 알루미늄 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그 단자 부분을 그 받쳐주는 이제 브라켓 가이드 같은 부분은 이제 뭐 요 재질의 이제 SGCC라고 하는 요 합판으로 뭐 하는 거고 로고 같은 부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 뒤쪽에 있는 구조는 저희가 따로 하는 거니까는 이 구조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건 디자인상에서 올 때 이제 앞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니까 요게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한다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데 요거 관련해서 보통 기구 엔지니어가 이제 요런 사양을 받으면 야 또 긴장하기 시작하죠.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기구 엔지니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품에 보면 다 기성품하고 양산 기성품 있죠. 그리고 뭐 기성품이란 말은 이제 이미 양산되고 있는 부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규격품이라고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그쪽 업체를 통해서 그냥 하시면 되고 요런 배지 같은 부분도 이거를 전문을 한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를 소싱을 해서 부르든지 아니면 저희가 방문하든지 해서 업체한테 요런 고객이 요런 사양을 원하는데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어떤 공정을 할 수 있겠느냐 뭐 가격대가 얼마 되느냐 그걸 협의를 하면 됩니다. 보통 이걸 받으면 이걸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걸 기구 엔지니어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는 이게 설계는 이 기구 이 체결되는 부분만 어떻게 하시면 되고 이 겉에 보이는 이 부분은 전문 업체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너무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전문 업체에 맡기시면 됩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그 TBD, 예, 그 스탠드 부분인데, 최종 확정 사양은 이제 요 색상의 레진으로 사출을 한 다음에 요 색상으로 이제 도장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컬러 칩을 요청해서 컬러 칩을 받았고, 이 도장 스프레이에 대한 이제 색상 칩도 이제 받아서 이제 그걸 업체에 전달해서 이제 맞춰서 이제 했죠. 어, 컬러 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대기업이면 다 갖고 있는데, 일반 중견 중소기업만 돼도 이렇게 컬러 칩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게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없는 확률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설계하는 쪽에서 보통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칩이 만약에 없다면 어쨌든 유사 제품의 표면이라든가 유사 제품의 그 샘플을 가지고 맞춤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꼭 뭐 컬러 칩을 사야 된다든가 뭐 그렇게는 굳이 하실 필요 없이 뭐 주변에 보이는 뭐 제가 자꾸 이렇게 마우스를 가끔씩 얘기하는데 마우스 같은 경우도 뭐 표면 부분이 부식이 들어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난 이런 걸 원한다 하면 그 샘플을 가지고 그냥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샘플로 했다는 걸 증명 자료만 남기면 됩니다. 요거는 백커버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만 봐서는 되게 복잡하죠. 이거 뭐 되게 뭐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천천히 보면 됩니다. 천천히 보면 뭐 요게 지금 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 들어가면은 뭐 뭔가 부착되는 표기. 근데 겉에 다른 부분들 이게 넓은 면적은 다 지금 무광이 되는 거거든요. 좀 요도 보면 뭐 요쪽 부분에 무광, 요쪽 뭐 각인된 부분이 이제 유광 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천천히 둘러보시면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그냥 전체 무광 기준으로 했을 때 일부 부분만 이렇게 유광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보인다고 해서 뭐 대단히 복잡한 게 아니라 단지 세부적으로 그냥 표현만 다시 해준 거죠. 예. 상세도라 보시면 도면에서 보면 그냥 상세도로 이렇게 표현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패브릭 들어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색상으로 이제 사출하고 뭐 요런 색상 이제 패브릭을 붙여달라. 그리고 컬러집하고 요 레진 원단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이 원단에서 선택을 해서 진행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그 LED 불빛이 나왔을 때 이게 번짐이 많은데 그 번짐이 없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구 구조, 이제 금형 나가기 전이니까 기구 구조를 좀 잡아서 번짐이 없게끔 기구 구조 다시 잡아준 거고요. 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건 뭐 글을 남겨주시면 따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디자인 사용서가 좀 나죠. 이것도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이 보면은 되게 또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그냥 요 원단으로 해달라, 요 색상으로 해달라, 그다음에 요 빛 번짐 없이 해달라. 뭐 요 부분은 기구 엔지니어 당신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결국 그 얘기입니다. 요것도 이제 프론트 캐비넷인데 보면은 뭐 요쪽은 부식면인데 요쪽 챔퍼 들어간 부분은 뭐 유광으로 해달라. 나머지는 그냥 뭐 나머지는 무광으로 하면 된다. 뭐 요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컬러 칩인데 컬러 칩 중에서 난 요 번호로 해달라. 이제 요건 고객이 확정해 준 거고 이런 식으로. 어, 일단 간단하게 그냥 요점 말씀드리면 디자인 사양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좀 실수가 좀 적고 그다음에 후처리 사양이 이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뭐 부식 같은 경우에는 금형 마무리 단계에서 넣으면 되지만은 뭐 도금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출한 이후에 납기까지 일정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납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후처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뭐 납기가 제 시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불량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도금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이런 게 뭐 이동 중에 아니면 좀 업체 측의 좀 잘못으로 불량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사출 짓는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미리 확인을 좀 미리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부식이라든가 컬러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제공한 게 제일 좋은데 고객이 제공이 어렵다면 저희 쪽에서 하든가 아니면 업체 쪽에서 좀 제공할 수 있게끔 하든가 해서 어떻게든지 실물을 가지고 꼭 실물을 확보해서 꼭 확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육안으로 해야지 뭐 렌더링 이미지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실물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걸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금형 제작 전하고 금형 마무리 전에는 반드시 이제 디자인 사양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 금형 제작 전에 확정된 디자인 사양이 뭐 금형 마무리된 다음에는 변한다 뭐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근데 어 거의 변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도장이나 도금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산 일정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는 디자인 사양이 바뀌면 빨리 확인을 해서 업체 쪽에도 알리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디자인 사양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음, 앞에서도 좀 말했지만 기구 엔지니어가 사실상 디자인 사양서를 보는 거는 실물을 와서 보는 경우인데 좀 어색하기도 한데 이게 잘못하면 괜히 신경이 글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업무에도 좀 지장을 주니까 디자인 사양서 보면 그냥 뭐 웹툰을 보듯이 뭐 소설을 보듯이 그냥 한번 쫙 읽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 너무 정신을 뺏길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볼 때 집중해서 딱 보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를 이제 딱 잡아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는 어, 그리고 뭐 이거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별로 뭐 어색하지 않으니까 근데 항상 처음이 어색해서 그렇지. 어쨌든 오면은 뭐 글자가 많든 적든 간에 너무 긴장해서 보지 마시고 뻔한 내용이니까 뭘 요구하는지만 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확인해도 되겠다. 부식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금형 들어가면 뭐 그때 가서 뭐 확정하지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도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부식은 지금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 부식은 나중에 금형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지금 얘기하실 필요 없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신 뭐 미리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미리 주셔야 되고 컬러칩 같은 부분은 미리 준비해 달라. 부식칩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금융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공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달라. 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거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표면 사양 같은 거, 그 색상 같은 거, 레진은 뭘 원하는지 그런 거 다 파악해서 이제 기부 설계 들어가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뭐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